어제 저희가 그렇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했는데 들어온 추가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어떤 자료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 소명됐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어제 그 배준영 간사의 마지막 발언, 그건 뭐 청문 후보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자가 벼슬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다들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른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쓸데없는 자꾸 토를 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판단하는데 제가 잠깐만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 시작부터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시작부터 이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가 또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사청문회가 오늘 끝난 이후에 과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이 문제도 여야 간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무총리의 경우는 다른 장관 임명과는 다르게 국회 인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인준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없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의 범여권 의석수를 감안하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인준은 뭐 예정대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게 법상으로 인준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증인 또한 없는 이러한 맹탕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는 KBS 사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인사청문회를 삼일시켰습니다. 네.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전직 근무처였던 대전 MBC에 빵집 영수증을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출장까지 가는 네. 그런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대한민국 국정 2인자인 총리의 청문회를 저희가 이틀을 하는 것으로 전격 협의를 하는 것은 자료 제출을 대신 풍부하게 해달라, 좀 미리미리 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두 번째 날이 되고 있습니다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현금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고 있고 어제는 심지어 갑작스럽게 새로 나온 이야기가 장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든지 네. 결과적으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맹탕 청문회라는 것은 그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만약에 끝나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그리고 국회 인준 요게 이제 내일 만약에 국회 보윤회의가 열리면 그대로 신속하게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재적 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수의 과반이 출석하면 일단 표결을 할 수 있고요. 네. 출석한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뭐 야당이 참석하든 안 하든 뭐 여당만으로도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민주당 의석만으로 통과가 가능하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프레임은 맹탕 청문회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증인 합의도 안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 청문회 때도 보면은 그 후원자인 강모 씨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강모 씨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강모 씨 출석에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강모 씨 말고도 다른 사람이 다 나와야 된다. 뭐 전부인, 현부인에 대해서는 뭐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사적 채무가 있었던 다른 사람들 다 부르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 끝까지 그런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강모 씨가 출석해서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청문회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거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어차피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으니 그냥 맹탕 청문회, 여당이 독주했다.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청문회 증인도 동의해주지 않고 이런 식의 청문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출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습니다. 아까 강 대변인도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자는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모에게서 2억 정도를 받았다,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 받은 돈이 합치면 2억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처갓집 그 장모님으로부터 배우자가 또 돈을 받은 게 2억 원 정도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생활비로 한 뭐 200, 300 이렇게 쭉 이렇게 받은 것이 2억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장모님으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그때 받았고 다행히 이것은 다 계좌를 통해서 받거나 카드값이 없어서 돈을 빌려서 다시 통장에 채워넣는 것이어서 종합하면 사실은 완전하게 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지원 금입니다. 증여세까지 내고 나니까 사실은 잔고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고 필요한 자료를 또 말씀 주시면 적절하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인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는 재산 문제, 의심되는 액수가 6억 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4억 원은 이 청문회 첫날 조의금과 출판 기념회 수익이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2억 원이 남게 되죠. 그 2억 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장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돈이 2억 정도 된다. 그런데요, 아까 지금 카드값이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아무리 장모한테 받더라도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만약에 나눠서라도 지원받았으면 그때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 되도록 되어 있죠. 네. 때문에 아마 처음에 결혼한 2019년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로 사실상 2020년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이런 그 월급을 받는 것 전부 다 추징금을 갚는 데 썼기 때문에 생활비가 아마 결혼 초기부터 없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아마 조금씩 생활비 지원을 받다가 5천만 원이 넘어갔을 때 그 순간 못나 증여세를 내야겠구나 판단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증여세 완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증여세를 낸 게 아니라 최근에 증여세를 그렇죠. 처리를 한 거군요. 만약에 그때 한꺼번에 뭐 2억 원이라는 거금을 뭔가 받았다면은 네.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텐데 힘들 때마다 아까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카드값을 못 내서 이번에 카드값이 얼마나 왔는데 한 2, 300 정도를 금액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걸 그때 받았기 때문에 아마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카드값 같은 것이 누적이 돼서 한 2억 원이 됐고 나중에 증여세 부분도 있으니 그건 완납을 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때 내지 못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일단 2억 원을 장모로부터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 지원을 받았고 증여세 경우에는 당시가 아니고 최근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괄 처리를 해서 없앴다, 처리했다. 이거는 그럼 법적으로 뭐 아무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의아한 게요. 김민석 후보자가 왜 그동안의 출판 기념회라든지 빙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이런 게 현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받았는데 12월 31일자로서는 그때는 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 보유 현황에 대해서 그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누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서 재산이 계속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물어보는 것인데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가 지금 이야기를 했듯이 생활비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추징금을 내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처가 장모에게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받아와서 그걸 썼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연말에 그 돈이 없어야 됩니다. 네. 생활비 200만 원, 300만 원 한 것이 모아서 2억으로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되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아한 것은 결혼식을 할 때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김민석 후보자가 이미 공지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정도가 들어온 것을 장모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빙부상이 있었어요. 장모님의 남편께서 돌아가셨는데 빙부상 때 들어온 돈은 본인들이 추징금을 갚는 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미국 유학 당시에 유학비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었죠. 이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었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투자 수익금 성격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450만 원 생활비 및 유학 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반환받을 돈이 뭐죠? 강 씨가 주변에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이렇게 송금을 받았습니다. 증거 자료는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당황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증거 이런 자료를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새롭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인석 후보자가 과거에 이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서 월 450만 원씩 돈을 받았다. 이런 설명인 건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배추 투자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저도 배추 농사 투자는 이번에 처음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수익률이 상당해요. 2억 원을 투자해서 매월 450만 원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한 고수익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료를 어느 정도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김인석 후보자가 자료 제출의 곤란함을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애들 엄마라는 이 지칭을 하셨는데 호명을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전부인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녀 유학 가 있는 게 이제 전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 그래서 그 최초에 해명을 할 때도 아들 유학비와 관련돼서는 이제 전부인이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고 하니 전부인 측에서 그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을 받으면서 아들 유학비를 충당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여지고 네. 아마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전부인 쪽에서 뭔가 상세하게 제공해주지 않는 한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네. 제공해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부인에게 뭔가 강요를 한다든가 뭔가 이거 네. 법적으로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는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전부인 입장에서는 김민석 후보자, 그러니까 전 남편이 김민석 후보자를 위해서 뭔가 상세한 자료를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정도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뭔가 부정한 돈을 계속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네네. 만약에 강모 씨로부터 그 강모 씨가 지금 예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네. 오랜 후원자인 그분으로부터 만약에 불법적으로 돈을 받고자 했다면은 그냥 뭐 전세금을 빼서 투자할 필요는 없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검은 돈이나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와는 달리 네. 아마 전세금을 빼서 투자했다는 정도의 해명이라면은 국민들께서 그 수준에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이 자료가 없이 저희가 들었던 저 후보자 본인의 해명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450만 원씩 받았다라는 그 돈도 이게 원금이 포함돼서 돌려받은 건지 분할로 아니면 수익금만 받은 건지 아니면 그게 이자 소득인지 전혀 해명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한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인석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적인 부분이다. 사적인 부분에 대한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과거 국무총리 청문회의 사례를 참고했다.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이럴 때도 뭔가 사적인 부분 그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김앤장으로부터 한 20억 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해서 20억 원을 받았냐고 했더니 이건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명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김민석 후보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는 해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네. 거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영수증이라든지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발언을 토대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해줄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특이하게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월 450만 원을 받았다는 해명. 글쎄요. 어떻게 국민들은 또 받아들일지요.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의 이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석 후보자는 국가경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과연 제대로 자격이 있는 거냐 이런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면서 제 정책적 비전과 구상도 함께 점검받는 시간이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뭐 여쭌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하면 이거를 넘어설 위험에 있습니다.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는 올해 예산과 국가 채무 비율 이런 주요한 사항 숫자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당에서는 갑자기 질문을 해서 순간 착오가 있었던 거다라고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요. 순간적으로 깜빡할 숫자가 따로 있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숫자를 모를 수가 있느냐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요즘 이 김민석 후보자의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박선호 의원이 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안 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좀. 제가 박선호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급성 감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자, 의원님들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네? 해주시고. 주진우 의원이 요즘 저격수로 나서면서 글쎄요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청문위원회에 대한 검증으로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한데요.